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밤에 그 김포의 이태리 감성으로 그 형성되어 있는 베네치아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야경이 좋고 또 상업지구가 그 깔끔하고 멋있게 들어서 있고 주변에 아파트들 그리고 아파트들 사이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리고 그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위에 또 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었어요. 근데 사진을 여러 장 찍긴 했는데 사진을 좀 제대로 된 사진을 건졌으면은 제가 그 오늘 그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일단 제가 너무 사진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사진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그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즘 가을 그 수확철이어서 지방에 계신 그 구독자분께서는 그 벼농사 수확을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레위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수확을 할 때 그 벼나 뭐 쌀 같은 거가 되겠죠. 그 지역에서 밀이 될 수도 있고 수확을 할 때 만약에 그 수확품을 들고 가다가 길거리에 떨어지면 우리가 만약에 그 농사를 힘들여서 그 길거리에 벼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를 주워 가지고 가져가야 되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떨어지면 그거를 주우려 하지 말고 그냥 두고 가라. 왜냐면은 그렇게 그냥 두고 가면 더 어려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행을 그 강조하는 그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 또 그 계절이 요즘 그 벼농사의 수확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소식을 전하시면서 벼 수확을 한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또 마침 그런 성경 말씀을 읽게 돼가지고 좀그 이렇게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또 소중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우선 좀 가볍게 기업 이야기는 우리가 증시 막 분석하고 주가 떨어지고 얼마나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심란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토요일 아침이니까 가볍게 먼저 기업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라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 대해서 상식을 많이 넓혀 놓으면은 어디 가서든지 기업 이야기에 있어서 말을 한마디 거둘 수도 있고 또 사실상 이런 그 기업의 뭐 숨겨진 그런 비화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알아두면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도 실제적으로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맥도날드 글로벌 기업이고, 맥도날드 저는 굉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96년도에 중국, 그때 홍콩이 그 중국으로 반환이 안 됐을 정도로 아직 그 중국에도 개방의 초기 단계였는데 96년도에 그 상해를 갔었는데 그 상해에는 그 당시에도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맥도날드라는 기업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구나. 아직 그 개방 초기에 있는 이 중국의 상해까지 진출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맥도날드는 볼 수 있는 곳이 많았죠. 어, 그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20대 때 그 볼링 치는 걸 좋아했어요. 볼링 치는 걸 좋아했고, 그 보통 볼링 칠 때 코스가 그 성수대교 딱 건너가면은 그 현대백화점 동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압구정동 그 현대백화점 딱 그 맞은편 쪽에 쌍봉 볼링장이라고 있었었고요. 그 쌍봉 볼링장에서 볼링 치고 난 다음에 좀 걸어가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청담동 노대오 거리에 해당되는 그 거리에 그 이제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딱 그 사거리에 맥도날드가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맥도날드를 자주 이용을 했었어요. 그 동네를 살았던 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볼링도 치고 운동을 그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을 했었는데 제가 그 맥도날드 거기에 갈 때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을 항상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전혀 말도 안 해봤고
그분은 당연히 제가 누군지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 갈 때마다 그 항상 신기하게도 그 지금은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 그 당시에 어린애를 입양을 하셨나 이래가지고 자기 양자 삼아가지고 근데 그 어린애하고 같이 그리고 비서하고 같이 해서 그 항상 그 맥도날드에 자주 오셨던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런 맥도날드인데 요즘 맥도날드가 주가도 폭락을 했고 그 폭락을 한 이유가 그 소고기 들어가잖아요.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햄버거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는데 그 고기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이런 그 글로벌 기업에서 당연히 대장균이 나왔다라는 거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불매 운동 그리고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인데 이게 뭐 그냥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뭐 조금 잠잠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지금 대장균 이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은 주가 맥도날드라는 회사에 좀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맥도날드 오늘 대장균 얘기보다는 맥도날드 관련해서 그 마케팅 분야에서는 상당히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약 100년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까 그 맥도날드의 역사는 굉장히 기니까 그 글로벌 기업의 역사가 굉장히 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한 데자뷰처럼 한 100년 전 정도 제가 아마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맥도날드의 이번에 그 대장균 사태하고 좀 유사하게 불매 운동이 있었어요. 맥도날드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가짜 뉴스라면 가짜 뉴스였는데 맥도날드가 그 소고기 그 햄에 해당되는 그 소고기를 원료로 쓰지 않고 소고기 대신에 지렁이를 넣어가지고 그 햄을 만든다. 이 소문이 그 미국을 완전히 그 뒤집어 놓은 거죠. 아마도 이제 경쟁사 이런 데서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맥도날드 불매 운동 여러분도 당연히 소고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렁이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햄버거를 맛있겠다 하고 드시겠습니까? 징그러워 하고 안 드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에서는 그게 가짜 뉴스인데 이게 해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어떤 이렇게 그 가짜냐 진짜냐가 이렇게 확연하게 바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덜 돼 있었으니까 그냥 뭐 신문이라든지 입소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안을 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장이 대표가 그 CEO가 먹는 거를 먹어라 직접 먹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저기 일본에서 그 수산물 그게 문제가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 할 때 뭐 대통령이 만약에 그거를 막 먹는다고 하면은 괜찮나 보다 이런 그런 이제 신뢰감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맥도날드의 CEO한테 그 햄버거를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이런 방법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 그게 증명이 되나요? 그 맥도날드 CEO가 먹는 햄버거는 소고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그 불신감 같은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본질적인 또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었죠. 근데 그때 결국에 어떻게 맥도날드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갔냐면은요,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고기 100g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에 원가가 얼마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렁이 100g을 구하려면은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지렁이를 파야 되고, 그거를 땅에서 수집을 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햄을 만든다고 하면은, 소고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지렁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가격이 더 높아가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지렁이를 가지고 햄을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논리를 핀 거죠, CEO가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미국 국민들이 그렇겠다. 이거는 정말 헛소문이었구나. 그렇지, 그럼 그렇지. 지렁이가 더 어디에서나
그 볼 수 있는 소고기하고 다르고 그걸 더 채집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렇게 일부러 지렁이를 가지고 만들었을 리가 없겠구나.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그 글로벌의 최고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맥도날드가.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수십 년, 뭐 10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어떤 그 그 식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되고 민감한 이 시기에 대장균이 발생이 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맥도날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 햄버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때 그 미국산 소고기 그 수입 뭐 관련해 가지고 뭐 그거 먹으면은 뭐 뇌에 구멍이 뚫린다 막 그런 가짜 뉴스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최전선에서 막 그거를 외쳤던 연예인이 있거든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 연예인이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뇌가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된다 막 해가지고 그 저기 선동하고 그 집회 같은 데서 앞장서서 큰 소리 내고 그분이 약간 입이 좀 이렇게 돌출돼 있는 개그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 나중에 몇 년도 아니죠. 한 2, 3년 뒤에 그 미국산 소고기 가지고 만드는 햄버거 회사를 부업으로 하고 있더라. 참 재미있는, 참 재미있는 그런 일화죠. 여러분들도 정치 이슈에 있어서는 그런 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바르게 보고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그 좌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별력 정도는 우리 구독자들에게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국내 기업 신한투자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신한투자증권 얘기하는데 신한투자증권이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이름이 신한금융투자였어요. 신한금융투자였는데 신한투자증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한투자증권 이게 더 그 전문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신한금융투자 이게 더 전문적으로 보입니까? 그 금융투자라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거는 더 이렇게 종합적인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IB로 간다라는 그런 그 표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금융투자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그 증권사는 그 상위 증권사 중에 몇 개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같은 증권사가 키움투자증권 이렇게 이름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비즈니스의 영역의 범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위상이라고 하면은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력도 좋고, 뭐 자본력도 좋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1, 2위를 다퉜던 신한금융투자가 회사 이름도 그냥 다시 투자증권으로 좀 작아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작아졌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그 최근에 문제를 좀 일으켰잖아요. 1370억인가요? 원래 그 돈을 ELS 관련된 LP, 유동성 공급, 그 LP, 그 리퀴드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라고 가지고 있던 돈을, 그거를 이제 그게 몰래 그 선물 투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해서 또 이제 사과를 하고, 사과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법적인 큰 문제가 되는 부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으니까 이 회사가 저는 신한금융투자 그 여러 가지 그 리포트들, 그 애널리스트 분석들 중에서 신한금융투자가 그래도 비교적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잘 해오던 회사가 회사 이름도 한 단계에 다시 낮아지는 느낌으로 투자증권으로 회귀를 했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원래는 그 예전에 쌍용증권이었어요. 쌍용증권이었는데 그 쌍용증권이 여의도에 가면은 쌍용증권 그 타워 건물이 비교적 그 여의도에 한 16개, 17개 되는 그 증권사들 중에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었었고 굉장히 멋진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얼마 전에 그 건물을 아예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한투자증권은 자기 본사 건물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세일즈 앤 리즈백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빌려서 그 임대를 해가지고 쓰는 형태였는데,
어쨌든 그 본사, 그 여의도 그 본사 건물도 매각을 했죠. 이것도, 물론 이제 신한투자증권은 그 신한금융지주 안에 들어가는 계열 회사니까 그 금융지주 전체에서 의사결정을 한 거겠지만 어쨌거나 그 건물도 매각을 하고 회사 이름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지금처럼 그런 내부적인 통제가 안 돼서 이런 그 사고가 터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한투자가요. 자, 그래서 지금 신한금융지주는 그 밸류업 관련해서 은행주의 비중이 크니까 밸류업 때문에 주가가 그래도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5만 원대 이상, 5만 원대 중반 이상에서. 자, 그런데 그 사실 내부에서는 이 증권사에서는 이런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이번에 그 아까 1370억 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신한금융투자 그 건물 보통 이제 사건 터지고 나면은 그 건물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기사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는 그 쌍용 그 건물, 그러니까 옛날 그 건물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건물을 찍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이렇게 올린 그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언론사들이 보면은 좀 뒷북으로, 시황도 그렇고 뒷북으로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다시 편집해가지고 재기사하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게 좀 저는, 그 왜 또 이 실한투자가 이 건물 매각한 지가 언제고 지금 또 다른 건물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왜 이 사진을 올렸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좀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신한투자가 그 건물을 매각을 한 다음에 근데 매각을 했을 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신한투자 원래 있었던 매각하기 전에 있었던 그 쌍용 증권 시절부터 있었던 그 건물이 그 여의도역에서 한 300m 정도? 300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여의도의 역 이름을 이제 여의도의 여의도역이 그 증권가를 대변하니까 보통 보면은 그 역 이름 뭐 2개 쓰는 데 있잖아요. 뭐 무슨 교대역 하면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요. 뭐 교대 무슨 역입니다. 뭐 교대 무슨 역입니다. 2개를 같이 불러주는 그런 역들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제 역들 중에서 뭐 여의도역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곳은 여의도역입니다.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내리실 역은 여의도 신한투자증권역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 올해 바뀌었는데 좀 아이러니했던 거가 왜 건물도 팔았는데 이 증권사 이름이 됐을까? 증권사들이 또 그 신한증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의도에 그랬는데 그게 최근에 밝혀졌죠. 왜냐면 이 신한투자증권이 그 건물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건물에서 그동안에는 사용을 했었어요. 한동안 몇 달 동안 아니, 얼마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 여의도역 사거리에 있는 과거에 그 사학연금 회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어요. 사학연금 회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새로 지어져 가지고 예전에는 20층 건물이었는데 새로 지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 TP타워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한 몇 개 층을 그 신한투자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지금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때는 TP타워로 간다 이런 얘기도 없었었고 이 여의도 역의 역 이름을 할 때도 거기로 신한투자가 거기로 입주하게 될 거야 이런 거가 반영이 안 됐을 텐데 그때 어떻게 여의도 그 역에다가 여의도 신한투자증권역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졌는데 또 몇 달 뒤에 보니까 정말로 여의도 아까 지금 말했던 그 사학연금 TP타워가 여의도역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물이거든요. 여의도역에서 지하에서도 바로 연결되는 건물 아시죠? 그 사거리에 그 건물로 지금 입주가 됐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건물이 사학연금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던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42층으로 새로 지어졌다. 이건데, 그 사학연금 하면, 여러분들 국민연금 아시겠지만, 그
그 뭐라고 하죠? 그 사립학교, 공립학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국립학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들이 그 돈은 그 어떤 그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우리 국민연금처럼 운용하는 것처럼요.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연기금이라고 하죠. 연기금들 중에 중요한 연기금 중에 하나인 그 사학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사학연금에서도 그 건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웨딩 같은 거 결혼식장도 하고 뭐 레스토랑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수익화가 되는 거겠죠. 그 건물에서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사립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는다라든지 그런 재원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신한투자가 지금 그 건물로 옮겼다 이런 내용과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 그 사학 지금 새로 지어진 TP타워 이전에 그 사학연금 20층 건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20층 건물일 때는 그 제일 20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스카이 라운지가 있었는데 그 스카이 라운지가 그 레스토랑으로 돼 있어요. 레스토랑이었는데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그 장소가 미팅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소개를 받는 그 결혼을 전제로 해서 소개를 받는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됐던 그 사학연금 20층에 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스테이크 이게 제일 비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장소에 제가 제 친구하고 또 아는 누구를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이건 농담으로 들어서요. 제 친구가 이제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지금 이제 박사하고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그 지금 현재 교수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떤 분을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예쁘고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제 친구가 너무 그 공부 학구적이고 그 착하고 학구적이고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지적이고 착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지 하고 이제 누구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나중에 어땠어? 잘 됐어?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광무가 남자들은 다 똑같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지적인 거 이런 거 다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제가 이제 지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그런 아가씨니까 괜찮지 않아 이랬더니 남자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별로였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스테이크를 시키더라. 그게 뭐냐?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 재밌는 일화가 있었다라는 거 여의도에서 제가 생활할 때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농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증시 이야기 조금 해야 되겠죠? 그 지금 그 증시가 제가 오늘 여기 좀 영어로 좀 이렇게 표시해봤는데 우리 그 한국 증시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이 계속해서 야금야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슬로우라고 써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뭐 외국인 선물 세력들이 막 급하게 그 하방 공격을 차라리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짧게 급격하게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면 또 급하게 반등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반대 매매 이거를 좀 혹시 나올 수 있는 거를 기다려보자. 그 기회를 포착을 해보자라고 제가 최근에 한 2, 3일 동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건 맞죠. 계속 뭐 한 1%씩 빠지잖아요. 하루에 뭐 5% 이렇게 빠져야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뭐 하루에 1% 조금씩 빠지고는 있는데 계속 주가가 코스닥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차라리 그 하방 공격을 했구나 이렇게 그 분명하게 하면은 또 이게 대응도 분석도 좀 쉬울 텐데 이렇게 조용히 하면서도 서서히 빠지게 하니까 사실은 막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 오히려 더 이렇게 그, 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 그 증시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더 좋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슬로우라는 말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믹스는 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도 어제 또 나스닥 장중에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나스닥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스닥 결국에는 다우, S&P 500 이어서 막내인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경신할 거다라고 했죠. 근데 어제 장중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어제 금요일 날. 제가 그러면 좋은 소식 같아 보이는데 제가 왜 믹스라고 써놨냐면은 그 나머지 다우라든지 S&P 500은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 다른 지수들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슬로우 때문에 아까 분석하기가 어렵다,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처럼 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해석하기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다 같이 올라가든지 다 같이 떨어지든지 하면은 지금 시장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게 분명한데 지금 나스닥은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런데 또 그 S&P 500이라든지 다우는 하락을 하니까 이런 혼조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라고 적어놨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이 뭐 이렇게 막 급하게 확전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워가 또 조용하다가 하마스의 뭐 2인자를 제거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종전되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또 공격 시작하고 또 어제 또 그 아까 나스닥 막 급등하고 이랬다가 상승분을 상당 부분 뱉어낸 이유 중에 또 다시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에서 저번에 그 이란에서 그 이스라엘 공격했던 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제도 유가가 급등했어요. 유가. 그러니까 이 전쟁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잠복이 돼 있는 거잖아요. 표면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그 현상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종전할 거 했다가 다시 확전할 것 같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시를 또 분석하기가 어떤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MIS라고 써놨는데 이건 미스매치 서로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지금 그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 한국 증시는 지금 최저치. 우리는 한국 증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은 사상 최고치권에 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올해 2024년 기준으로도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잖아요. 연초 기준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16%, 17% 하락한 상태예요. 그리고 코스피도 한 5%대 이상 그렇게 5%대 정도 하락한 상태. 이런 증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너무 다른 데들하고 미스매치 상황이다. 그럼 미스매치라는 거는 서로 매칭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매칭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 어떤 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측성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을 분석해 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슬로우, 믹스, 미스매치 이런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드리듯이 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기본적인 거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좀 해석하기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렵고 또 어떤 선명성 같은 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근본적인 걸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근본적인 이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이 칸들의 세 가지를 썼는데요. 우리는 우선은 그 시장이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좀 보자라는 거를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EG라고 썼어요. EG는 완화라는 뜻이야. 쉬워지는 거니까 완화. 지금 우리는 다른 거 그냥 다 이런 그 아까 위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변수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그 한국의 GDP 충격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더 그 근간 더 기본에 있어서는 이지라는 거를 보자. 이지는 완화라는 거니까 지금 미국 금리 인하 9월 달에 피벗했고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 한다라든지 뭐 캐나다도 다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ECB 유럽은 금리 인하를 3번을 했다라든지 또 중국도 금리 인하를 했다라든지 지금 대부분의 물론 이제 그 뭐 호주라든지 몇 개 국가들은 동결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 글로벌의 흐름 자체가 이지로 가고 있다. 그 이지라는 거는 완화.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보다는 지금의 큰 추세에 있어서의 이지, 그 완화 추세라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완화 추세라는 거를 꼭
우선적으로 보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칩. 여러분 칩 익스펜시브의 반대말이죠. 싸다란 뜻이잖아요. 한국 증시 역시 한국 증시 너무 싸다. 지금 뭐 코스닥에 야금야금 더 떨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반대 매매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은 너무 싸다. 그러면 그 반대 매매 이런 거 같은 거는 신용 매매 또는 파생 매매 이런 거 하다가 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싼 거를 보고 싸다고 하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니까 그냥 싼 거를 보고 그냥 그런 그 레버리지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그 기본적인 그 자기 자금을 가지고 이 싼 주식들을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자라는 거는 역시 한국 증시는 너무 싸다라는 관점을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지금 10월 말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그 IPO 이번 10월 달에 그 K뱅크가 IPO를 철회하긴 했지만 그 100조 원의 뭐 그 뭐죠? 그 무슨 코리아인가요? 그 회사 그 백종원 그 회사가 이제 IPO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그 10월 달에 IPO가 좀 많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IPO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 그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또 하고 있으니까 또 한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 IPO가 뭐 어쨌든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하면 IPO가 또 끝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자금들이 이제 연말 쪽으로 다시 움직일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이 그래도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가가 싼데 배당은 일정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 수익률은 결국에는 11월 달, 12월 달에 보유만 해도 배당은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가을, 늦가을로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의 대선과 그 미국의 추가 금리나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이 한국의 그 배당 성향이라든지 배당 수익률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기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이런 배당 쪽으로 관련 종목들로 그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오늘 어제 뭐 내일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 매매도 걱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천천히 뭔가가 진행이 야금야금 주가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그 미스매치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혼조 현상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이 그 간헐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글로벌 완화 정책이 진행 중이다. 그 완화 정책의 초기 상태다. 그리고 한국 주가가 굉장히 싸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또 지금 현재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그 중기적인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기업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증시 이야기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나름 스페셜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께 그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그 주말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저희 그 유튜브 보시면서 도움도 되시길 바라고 또 편안하게 휴식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또 증시 개장하면은요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